시간이 좀 되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잡담 시간에 궁금한 종목은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금투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야당이 워낙 밀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천징수가 매도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6개월마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천징수가. 제도를 몇 개를 보니까 일단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시행되면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라는 거는 이제 미리 걷는 거죠,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 이게 아마 7월 달에 하겠죠? 6개월마다 원천징수.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계좌를 이 자기 메인 계좌를 또 등록을 해야 된대요. 메인 계좌. 그래서 메인 계좌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는 이제 저기를 해준다고 하고,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만 원.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걷는다는 건데, 그래갖고 이게 뭐 상위 1%라는 말이 있는데, 뭐 5천만 원이 상위 1%인, 그래서 뭐 얼마 안 된다,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큰 손들이, 그쵸? 큰 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어떻게든 하겠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계좌당 뭐 3천만 원 수익 이하로 뭐 한다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말은 많아요. 피하는 방법 뭐 해가지고 뭐 있는데, 사실 피할 수는 없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면 주식 투자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수익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다른 세금도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세나 뭐 취득세나 뭐, 어쨌든 여러분들 보면은 제일 크게는 이제 건강보험,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번이나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소득이 막 몇백만 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주식할 때 가족 이름으로 많이 계좌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잡히면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애들 이름으로 애플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놔서 있는데, 그걸 팔게 되면 수익으로 잡혀갖고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잡혀버리면.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건강보험이에요. 지금 건강보험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거의 뭐 비례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몇십만 원 내다가 몇백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주식을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큰 손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투자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또 미국 주식도 해외 주식도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세금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하지 말라.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이렇게 금투세는 금융자산에 대한 거니까 전부 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익 내더라도 5천만 원 이하만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5천만 원이면은 뭐 1년에, 한 달에 뭐 400만 원 이상 수익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큰 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세금이 걷는 게 1조 2천억 원인가? 주식 거래세요, 거래세. 거래세가 이건데, 이거를 낮추고 이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주식만, 물론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고, 주식만 따져보면 그게 그거예요. 이거 한다고 세금을 더 거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뭐 부자 감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부자 감세라는 거는 있던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지만,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게 무슨 부자 감세인가요? 나는 참, 이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 실행하고 30몇 %가 갑자기 추락했다 그랬죠. 뭐 어쨌든 금투세 뭐 5천만 원 이상 벌면 좋죠. 그 중에서 세금을 이제 가져간다는 건데, 저는 세금 내는 건 별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대만의 사례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예전부터 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저기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만인데,
대만인 경우에 이제 그래갖고 내년에 그러면 만약에 대만처럼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 개인들만 세금 이렇게 거두니까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밖에 없는데 월급만으로는 어제 보니까 아까 아침이었나요? 80년? 저축해갖고는 집 살려면 80몇 년 걸린다고 그러죠. 그럼 돈 빌려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금투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고로 세금을 많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많이 걷는 나라는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대단히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에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최정점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뭐 기껏해야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 뭔데 다른 나라에서도 막 저기 하고 있고 경제가 더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버드대 교수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옛날에 저기가 있었는데 유럽이 지금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가 유럽 선진국들이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지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있었고 제가 부동산이나 뭐 그때는 이제 주식은 얘기도 안 했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복지를 국민들의 혈세로 복지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경제가 힘들어졌다.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다. 그때 하버드대 교수가 그랬어요. 하버드대 교수가 유명 경제학 교수가 뭐 일단은 저도 제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금투세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뭐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럼 거래세를 아예 없애든지 거래세는 또 거래세대로 거들라고 그러고 사실 뭐 나라가 부강해 질수록 복지 정책이 저기 한 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간 차원에서 해야지 정부 차원에서 하면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돼. 세금을 많이 걷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여당 편 아니야 뭐 이러는데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미국 주식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뭐 애플이나 뭐 지금 애플 들어가고 한 40% 정도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리딩은 제가 미국 주식을 리딩을 하진 않죠. 그리고 지금은 들어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다 고점이라서 바닥에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직접 산 종목도 말씀드리고 애플 같은 경우 거의 바닥에서 미국 주식 바닥 쪽에서 잡아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나라장 너무 안 좋아지면 미국 주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는 그럼 이게 뭐야 국민연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줄이고 미국 주식 한다고 그러고 국민연금도 저는 뭐 정책을 보는 거지 한쪽 편만 들진 않아요. 여당도 좋은 정책이 있고 야당도 좋은 정책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외골수적인 건 안 좋죠. 아니 야당 정책도 안 좋은 게 있지 여당 정책도 안 좋은 게 당연히 있고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하다 보면은 무조건 한쪽이 맞대. 한쪽이 무조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없던 세금을 만드는데 뭔 부자 감세야. 부자 감세라는 건 있던 세금을 줄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진임금이나 이렇게 저기를 보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뻑뻑해진다는 걸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거들라고 하고 면제해주고 막 이러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흔히 말하는 성분, 어진임금 뭐 이렇게 중국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세금이 부자들 물론 부자들은 뭐 많이 번 만큼 많이 거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월급쟁이만 힘들잖아요. 거기다 국민연금 지금 30년 있으면 인구가 절반이라는데 그거 뭐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걸. 결국은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계속 좋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2차전지는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한테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으니까 반짝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뭐 자동차 조선도 엄청 힘들었다 지금 간신히 좀 좋아진 거지. 반도체밖에 없는데 반도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반도체도 별로 잘못하면 일본 따라잡힌 거 보면 모르세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언제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한테도. 일본 기업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낙관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자, 오늘 매매한 종목들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알잖아요. 이 박스권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박스권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OECD 주요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 아시죠? 코스닥까지 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올해. 이런 주식장에서 무슨 세금을 그렇게 또 걷겠다고 그래. 똑같이 세금 걷고 하면은 미국 주식하지 우리나라 주식 안 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지금도 해외 주식으로 다 저기 하고 있는데 주식장이나 제대로 해놓고 걷어야지. 수익을 내게 해주고 걷어야지.